예, 뭐 착한 임대운동, 네. 그다음에 재난소득,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해고 없는 도시까지 전주가 제일 먼저 하는 사업들입니다. 임대료가 비싸서 임대료 좀 낮췄으면 좋겠다. 이건 누구나 다 희망하는 거고, 다 알고 있는 거고. 네. 또 시민들이 어려울 때 그동안에는 물리적 파손되는 데만 이 위기 때 정부가 지원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 위기 때 시민들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 시도를 해보지 않았지만 재난기금에서 물리적 파손이 아니더라도 복지 차원으로 시민들 지원하는 것, 이것들은 상상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해고 없는 도시도 이 어려운 시기인데 해고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누구나 다 희망하는 거고. 이건 아주 일상적인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들인데 다른 도시들은 시작을 못했고 전주는 시작을 했죠. 그리고 뭐 독특한 뭐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전주는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한다. 우리는 도전한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한다. 이게 이제 전주시의 기조고 뭐 그런 거죠 사실은. 뭐 특별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건데 다른 도시는 하지 못했고 전주는 한 거고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쨌든 지금은 위기 시기니까 위기시 정책하고 위기가 아닌 때하고는 약간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전주시가 한 것은 국가는 보편적 위기 시에 위기 때를 보면 국가는 보편적 정책을 써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 지자체는 국가의 보편적인 정책과 더불어서 충격이 큰 데를 지자체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위기 때는. 그렇지만 위기가 아닌 때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보편적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재원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재원은 어떤 형태로든 세금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어디서든 세금을 늘려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증세가 결국은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증세가 조건이 되는 건데 일종의 부자들한테만 세금을 많이 거둘 건지 또 부자가 아닌 저소득층은 세금을 걷지 않고 부자들한테만 거둘 건지 이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될 거예요. 이제 지금은 누구나 준다 그러면 좋은 일이지만 이제 이 주는 재원이 당신들 세금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국민들이 이제 아마 다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입장은 관계없이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자기 형편에 맞게 세금을 다 정의로운 증세를 다 해야 된다고 보이집니다. 내가 부자니까 내가 부자들의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는 기본소득을 일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언젠가는 주겠다. 이것은 아마 굉장히 큰 한계에 맞이할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두 개의 난관에 봉착했어요. 증세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금을 스웨덴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지만 이게 나한테 바로 돌아올 거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대한민국에 지금 있는 현존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 중에서 세금을 올려서 복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저 정치인 말 믿고 내가 세금을 더 내겠어. 이런 신뢰를 받는 정치인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의 문제가 있고 증세를 해야 되는 신뢰의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세금을 걷어서 복지로 연결시키는 실력이 없어요. 우리는 세금을 걷어서 복지로 연결시킬 만한 실력을 가진 정치인도 없을 뿐더러 우리 정부도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거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예, 우리 정치인들도 신뢰도 없을 뿐더러 정부도 신뢰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원 문제는 신뢰도 없고 실력도 없다. 실력도 없고요. 정부도 그렇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이 다. 그래서 시민들이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내서 내 삶이 나아질 거란 그런 확신을 그 한 명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실력도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재원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실제 그 말이 맞는데 결국 그것은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증세를 하게 되면 다 저항을 하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원인은 실력도 없고 신뢰도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는 이게 힘든 거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그래서 이제 실력도 키우고 신뢰도 우리가 받아야죠 사실은.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어떻게 실력을 키우고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것은 뭐 어느 정치인이 혼자 뭐 어느 날 뭐 메시아처럼 나타나서 그렇게 될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이 지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런 공론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예. 공론화하고 제도화하고 막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크게 세 개인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순차적으로 일어날 줄 알았는데 네. 동시에 지금 세 개 어려운 상황들을 맞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건 의료 전염병 이 보건 의료의 위기에서 이 위기가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수출도 할 수 없고 내수도 할 수 없으니까 경제 위기가 우리한테 온 거고 경제 위기가 오니까 시민들의 삶의 위기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야 맞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 이게 순차적으로 못 돌아가고 있는 거지 이제. 왜냐하면 이제 보건 의료의 위기가 끝나질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순차적으로 갈 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동시에 지금 맞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건 의료의 위기, 이 전염병 위기 여전히 지금 겪고 있고 경제 위기는 경제 위기대로 여전히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위기는 이대로 다 똑같이 세가 원래는 순차적으로 돌아가야 회복을 순차적으로 시키는 건데 보건 위기가 끝나면 경제가 좀 살아나고 경제 위기가 살아나면 이제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데 원래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세계가 동시에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동안 겪지 못한 게 우리한테 온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은 독재 국가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민주주의 국가는 아무리 가난해도 굶어 죽는 사람 없는 거거든요. 투명성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위기에 민주주의 위기까지는 겪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미국 사회는 민주주의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보건 의료의 위기와 경제 위기와 삶의 위기 이 세 가지를 겪고 있는데 미국은 플러스 민주주의 위기까지 지금 미국은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힘은 그 민주주의의 힘, 투명성의 힘 이게 저로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저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 연대. 이 경제 위기는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돈 많은 국가, 돈 많은 도시가 경제 위기를 잘 이긴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배려하고 헌신하고 또 양보하는 그런 빛나는 시민 정신, 그 사회적 연대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민주주의적 투명성과 사회적 연대 이 두 가지가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차적 위기가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동시에 세 가지 위기를 다 함께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상당히 힘든 과정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래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투명성.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가 그 이 위기 때 아마 우리 대통령께 마스크가 위대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400원짜리, 500원짜리 비쌀 때는 2,000원짜리 마스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느꼈어요. 근데 이번에 마스크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됐잖아요. 근데 마스크의 위기가 온 거죠 우리한테. 근데 마스크는 투명하기 때문에 잡혔거든요 사실은. 투명하지 않았으면 마스크의 위기가 아마 마스크가 국가를 무너뜨렸을 거야 아마. 대통령도 무너뜨리고. 처음엔 또 이런 말 저런 말도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마스크가 투명하게 공평하게 지급되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는 확진자도 훨씬 더 늘어났을 거고 대통령도 권력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마스크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근데 이걸 잡은 것은 투명성 때문에 그랬거든요. 투명하지 않았다면 권력자들이 다 가져갔을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다 애들 먼저 사다 주고 다 가져갔을 거야 아마. 근데 우리는 그 민주적인 투명성에서 일주일에 2개씩 이걸 다 지킨 거죠. 그렇죠. 전국에 국가가 공적으로 개입을 해서 투명성을 잡은 게 아니면 마스크 때문에 무너졌을 거예요 정부가. 근데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그런 게 그런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재기하고, 그러니까 사재기도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우선 자기가 그랬겠죠 사실은. 먼저 사기도 하고 누구한테 전화, 야 마스크 여기 좀 가져와 봐라. 뭐 나 저 누구 누군데 내가 윗돈 더 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신뢰가 무너졌겠죠 사실은. 이 마스크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민주주의 투명성과 사회적 연대. 해고 없는 도시는 모든 분들이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심지어는 우리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에서도 하지 말라고 말렸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어려우면 해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고할 수밖에 없고 또 해고하는 게 어떤 충분한 요건이 생기면 해고하는 것은 권리예요. 또 고용주의 권리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을 해고하지 말라고 하고 해고 없는 도시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많은 분들이 뭐 전주시에서 해고 없는 도시 하지 말라고 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 성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을 하자는 거예요. 고용주도 고통을 감수하고 그다음에 근로자들도 서로 같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실업이 되면 나 자신,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나의 가정, 지역사회까지 워낙 충격이 크기 때문에 해고를 하지 않고 서로 고통 분담하면서 버티는 것의 사회적인 비용과 해고가 돼서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이걸 따져보면 어렵더라도 해고를 안 하고 그 버텨주는 게 훨씬 더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과 지역사회, 국가 전체 다. 그렇게 해서 이 일자리를 어떻게 해서는 지키자. 이게 일종의 사회적 방파제 역할을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언을 우리가 하는 건데 대부분 뭐 부산, 뭐 대전, 대구, 광주 이 정도만 빼놓고는 다 알아요 이게. 지역사회가 좁으니까 병원 안 하는 사람들끼리는 병원 하는 사람들끼리 다 알거든요. 아 저기는 코로나 때문에 환자들이 없어가지고 얼마 전에 간호조무사들 다 잘랐더라, 해고했더라. 아 그럼 우리도 해도 되겠네. 아 우리 저쪽처럼 하면 되는구나 이게.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다 아는 거니까. 또 중소기업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끼리 다 알거든요. 근데 누구네 기업이 이번에 몇 사람 해고하더라. 이게 다 알아요. 그럼 나도 이제 해야겠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회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를 해고 안 하네? 전주에 있는 뭐 큰 병원인데 거기는 해고 안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거기는 정말 해고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 환자를 받는 선별진료소 병원이었거든요. 실제로 환자가 줄었고 근데 거기는 안 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병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연대, 이 사회적 방파제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데 뭔 효과가 있겠냐. 근데 저는 이게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법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벌금을 내잖아요. 벌금을 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내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을 해서 거기 합당하게 내 벌금 내면 나는 그냥 깨끗하고 생각해요. 이제 나는 사면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 해고하고 나서 벌금 낸다. 예를 들면 벌금 얼마다. 예를 들면 이제 해고 문제는 벌금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면은 돈 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근데 돈 내는 거 말고 내가 윤리적 선언을 한 거거든요. 나는 어려워도 지금까지 어려운 동안 나와 함께 버텨온 이 직원들을 나의 근로자들을 아무리 어려워도 해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우리 시민들 전체한테 저 안 할게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담이 훨씬 크죠. 잘못해서 과태료 돈 몇 푼 내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근데 이제 정책적 툴도 있어요. 저희가 한 600억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기업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 자금이거든요. 근데 자금은 두 가지 때문에 못 씁니다. 두 가지 이유로. 첫 번째는 이자가 너무 비싸서 못 쓰고 두 번째는 한 번 받으면 못 받거든요. 정부로부터 도청으로부터 시청으로부터 은행으로부터 한 번 받으면 못 받아요. 근데 우리 전주는 두 가지를 해결을 했어요. 첫 번째는 보통 3%대거든요. 근데 저희 전주에서 지원해주는 대출해주는 이자는 0.1%입니다. 그러니까 30분의 1 정도 해당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원래 0%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대출을 하고 나면 0%면 이자가 없으니까 잃어버려요 이렇게. 이자를 내가 언제 이로 빌렸지?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상징적으로 0.1%를 한 거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해고하지 않겠다 선언하면 중복 지원을 해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걸 못 받았는데 이런 정책적 툴 이게 가장 강력한 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유급 휴직 하는 사람들 이제 정부가 90%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10%를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에 들어야
나중에 이제 뭐 실업수당도 받고 유급휴직도 갈 수가 있는데 고용보험 6개월분을 전주시가 회사분 근로자분을 다 들어줘요 저희가 11호 전액 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 툴 이 이제 600억까지 가능한 겁니까? 예. 대단하시네. 근데 이게 선언하셨다는데 동참은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7개 기업 참여하고 했는데 지금은 700개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많이 늘었습니다. 전주는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한다. 우리는 도전한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한다. 이게 이제 전주시의 기조고 그 지점이 이제 다른 길을 걷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네. 도시하고는. 네. 근데 그때 이제 단체장이 결단을 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되고 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필요하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것 같은데 하나는 방법을 생각을 못 하는 게 있을 거고 방법은 생각을 했지만 이거 하면 실패할 것 같아. 표 깎일 것 같아. 그러면 주저주저하면서 결국 못 하는 거거든요. 이 단체장의 어떤 결단과 예, 용기에 상상력과 용기, 결단 이게 가능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전주가 최초로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최초평 환자다. 시장은 뭐 정치적으로 막 뭐든지 최초만 하려고 최초평 환자다. 이 욕도 되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을 정책으로 선도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진짜 그래요. 뭐 최초병 환자 그런 욕도 많이 먹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전주가 조선 시대 이후에 언제 단 한 번이라도 대한민국 이 지자체를 선도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거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번에 착한 임대도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남들 얼마나 다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전주가 해서 이미 전국으로 확 퍼졌고. 재난소득도 다 망설이고 있을 때 전주가 해서 결국 국가 재난소득까지 확대가 됐고 해금노시도 어제 박원순 시장님 전화 주셨더라고요. 너무 잘했다. 우리 서울이 전주 따라서 하겠다고. 해금도시가 확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 해고 올 텐데 어떻게 해고 없는 도시래. 두려워서 못 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최초로 한다는 것은 지가 아무리 용 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면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근데 이 정책들이 계속 그렇게 나올 수는 여러 개 정책들이 사실은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들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한다. 그런 용기와 결단을 하고 오히려 거꾸로 최초병 환자라고 비난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주가 조선시대 때 그렇게 선도했던 도시였는데 이제 새로운 우리 전두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구나. 우리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구나. 이게 처음 한다는 게 장르를 개척하는 거거든요.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이 대한민국 벤치마킹 온 거 없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다녀요. 우리는 남들이 한 것을 따라가서 제쳐먹을 만큼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성과를 냈지만 새로운 길,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본 경험이 없어서 벤치마킹 안 오는 거예요. 새롭게 한 일이 없으니까. 근데 전주가 처음으로 한다는 것은 정의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번 코로나 때 공동체 임대료이나 이런 게 참 한국이 참 놀랍다고. 근데 결국은 전주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는 님 처음으로 가는 길, 그게 저는 장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많은 도시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최초병 환자, 뭐 사실 기분 나쁜 건 아닙니다. 최초병 환자라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이런 자부심, 이런 자신감을 오히려 거꾸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죠 사실은. 힘든 일이 뭐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 또 그러면서 정말로 성장하는 직원들도 많아요. 특히 도서관 이제 1층 도서관 이제 1층 여기도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추울 때 더울 때 에어컨도 없고 온풍기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홀이었는데 저기 이제 도서관으로 이제 성장을 할 텐데 앞으로는 저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 도서관 정책으로는 아마 거의 전주가 대한민국 선도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빠르게 가고 있는데 그때 힘들었죠 사실은. 직원들 데리고 제가 일본 이런 데 다 데리고 다니면서 벤치마킹하고 다 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부쩍부쩍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고요. 또 직원들 쉬게 하고 근데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일을 했더니
아 이게 진짜 앞서가는 일이었구나 이게. 그런 자부심. 또 이 일을 했는데 우리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은 더 열심히 하네. 시장도 굉장히 고생을 해. 이런 신뢰감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거의 저는 이제 대한민국 단체장 중에 탑 클래스 안에 들을 정도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그래요. 하고 있고, 특히 소수직 이렇게 배려하는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잘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제 서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 무슨 국 있는데 무슨 국이 있으면 과가 이렇게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개 국에 이렇게 세 개 과가 있으면 맨 앞에 있는 여기는 승진하는 자리거든요. 다. 근데 이런 걸 거의 없앴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이 자리만 여기만 오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아주 뭐 거의 아비규환입니다. 뭐 온갖 다른 사람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거의 인사부터 하는 게 줄었어요. 전에는 막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몇 개 케이스로 아 저 사람 분명히, 전에는 본인이 나 내일 승진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누구누구 이렇게 저 백을 썼는데 나 내일 승진한다고 회식 자리에서. 그래서 바로 안 시켰죠. 예를 들면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도 있고, 그러면서 고생하는 자리 고생하는 자리 당연히 승진해야 되는 자리들은 몇 군데 있습니다. 뭐 버스나 이런 데는 워낙 힘드니까 그런 데는 비교적 또 이렇게 약간 그래서 어느 특정 자리를 백을 뭐 동원해서 무조건 가 있으면 승진한다 이런 자리들은 없애려고 했고, 또 그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